자, 이제, 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구조라는 것을 항상 배웠잖아요. 꿈의 구조. 그거는 그 이야기의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어떤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꿈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구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경, 전개, 반전, 결과 이렇게 반전이나 혹은 절정. 아니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꿈도 있고요. 결과가 그 절정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딱 구분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경과 전개와 반전이나 절정과 결말이 함께 있는 꿈들인데요. 이 꿈도 저는 반전이나 절정하고 이 결과가 그냥 맞물려 있어서 저는 그랬지만 네 개로 그냥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꿈의 첫 번째 이제 배경은 호수가 방파제죠. 예, 그래서 가라앉았던 기관차를 아주 깊은 호수에 있는 것을 얕은 호수로 이렇게 인양 끌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는 기관차의 어떤 보일러로 보이는 커다란 원통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녹슨 화차가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부분이 보였다가 커다란 원통, 그 다음에 녹슨 화차 큰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본 꿈자는 어땠어요? 엄청 무시무시하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을 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전, 절정에 가서 인양된 것들은 가까이 있는 기차역에 이제 철로와 케이블 밑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기차역에 기차가 이제 그 있는 곳, 그쵸? 그곳에 머물게 됐고, 기관차가 이렇게 인양이 되자 호수 바닥이 푸른 풀밭으로 변해갔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꿈의 이미지는요, 선생님들 꿈을 보실 때 꿈속에 나타나는 상징이 될 만한 이미지를 다 뽑아오시는 거죠. 방파제, 기관차, 인양이라는 말, 보일러 원통, 녹슨 화차, 기차역 철로와 케이블 및, 그 다음에 호수 바다, 푸른 풀밭, 이런 그 단어들, 그 다음에 상징이 될 법한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 근데 제가 감정은 뺐어요. 감정은 좀 뺐는데, 그래도 감정도 다 집어넣으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감정은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과 관계의 의미를 보면은요, 호수가 방파제라는 것과 가라앉은 기관차를 인양하는 모습에서 무언가 안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아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무의식에 억압된 사물을 드러내려는 어떤 꿈자의 어떤 노력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음, 호수, 호숫가, 방파제 뭐 이런 것들은 어, 모성 예, 모성이 담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담기려면 자궁에 담기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성의 자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깊은 호수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낮은 호수로 이렇게 대립되어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라앉은 기관차는 뭐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무언가 진실이다.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 전쟁 때 가라앉았다 이 말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진짜 전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어쩌면 이 사람이 의식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무언가 왜 우리가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호숫가 방파제라고 하는 물가의 그 곳도 다 나의 그 무의식의 인격들이란 말이죠. 그쵸? 우리의 어, 정신의 어떤 한 요소거든요. 이것들도 사물이지만 사물에도 우리가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문학 작품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호숫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인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관차는요, 처음에는 부분만 보였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원통이 쭉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녹슨 화차의 모습, 예, 그것이 이제 그 기관차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보일러가, 불을 떼면 막 연기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일종의 소통과 관련되는 거죠. 그쵸? 그 기차의 어떤 내부와 그 다음에 녹이 쓴 화차. 녹이 슬었다라는 거는 일단 부식된 것으로서 뭐예요? 기능이 정지된 혹은 오래돼서 쓸모가 없는 그죠? 안 쓰면 왜 그 철들은 녹이 슬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뒤에는 나옵니다. 기관차는 뭘까요? 막 달리잖아요. 그쵸? 그거는 일종의 에너지하고도 상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신다면 주로 차, 자동차 내 차 아니에요. 아니면 기차 아니에요. 버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차라는 거는 나와 차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 나하고 내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차들이 다 각자의 차가 있기 때문에 차는 개인의 어떤 영역에 속하죠. 예. 그런데 이제 버스나 택시 아니면은 뭐 기차, 비행기 이런 것들은 좀 집단의 어떤 차원, 집단적 차원으로 좀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보관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기차역 철로의 케이블 밑으로 가게 됐어요. 자, 이 화차가 모습을 왜 드러냈어요? 물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야. 그쵸? 물 밖에 이 기관차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기차역이죠. 그쵸? 기차가 머무는 정류장이어야 되잖아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차는 뭐가 돼요? 기관차는 나중에 뭐예요? 쓸모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것을 수리를 하면.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 그래서 선로와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선을 통해서 이게 녹슨 화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조건 하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차역은 기관차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기능과 역할이 살아나는 곳이다. 어쩌면 이 기관차는 녹슨차는 그 녹을 제거한다라는 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수 바닥이 푸른 들판으로 변했다. 이 얘기는 호수는 뭐예요? 물에 가려져서 감춰져 있잖아요. 호수 바닥은. 그런데 이제 호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호수 바닥에서 이제는 무엇이 싹 튼다? 생명력이 싹 튼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꿈자아하고 꿈자아와 이제 그 무의식과의 관계를 좀 보자고요. 꿈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격들, 사람이 여기서는 안 나왔잖아요. 다 사물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선생님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 꿈에는 사람은 안 나오고 다 이렇게 뭐 기관차 이런 것들이 나올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풍부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예, 정서적으로 풍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꿈에는 사물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라겠죠. 그쵸? 그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자아가 호수가 방파제에서 가라앉은 기관차를 인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 기관차라는 거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뭐예요? 가득 있는 그런 기관차지만 그것이 뭐예요?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건 에너지가 정지된 상태. 이거는 뭐예요? 억압이죠. 그쵸? 예, 그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랬다가 호수 밑에 있다가 어디로 와요? 예, 의식 밝은 곳으로 나와요. 그쵸? 예, 그래서 밝은 곳으로 인양이 된다. 어쩌면은 이거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의식으로 끄집어내어질 때.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사실 쉬운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쵸? 물론 이제 자기가 때가 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 말고, 임상의 현장에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끄집어내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가벗겨졌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두려움과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공포심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차인 원통하고 화차가 움직이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쩌면은 화물차잖아요. 그래서 이 화물차 안에 중요한 짐들 아니면 운반해야 될 짐들을 수송하는 어떤 기관차로 나타나지만 이거는 어쩌면 이렇게 운반해야 될 어떤 무거운 짐들 아니면 귀중한 것들 이런 것은 심리적인 어떤 것 풀어야 할 그 사람의 어떤 숙제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이 꿈을 꾼 그 사람, 꿈을 가져온 사람의, 이제 그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무시무시한 광경인 것 같은데, 낭만적인 느낌이 든다.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양가 감정이죠. 감정이 무시무시하면서도 무언가 내 추억거리, 오래된 것에 대한 어떤 추억, 낭만적인 어떤 느낌, 이제 이런 것이 양가 감정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갈등이죠. 예, 갈등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꿍꿍이의 의식적인 삶 속에서 화차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에 그것을 느끼면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묻혀있던 이 사람의 정서적인 측면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이제 호수의 바닥이 푸른 풀밭으로 변하는, 그쵸? 바닥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숨겨져 있는 혹은 잠재된 어떤 능력이 이제 이렇게 드러난다.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은요, 분석 받으면서, 이 내담자가 꿈을 분석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토대가 없던, 힘이 없던 자아가 이제 토대를 갖추고, 그 다음에 힘,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좋아지는, 그쵸, 호전이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